협착증은 많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통증은 협착증 치료에서 수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세계TV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가 과연 어떨 때 허리 수술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원인에 따라 기계적인 통증, 신경이 눌리는 것에 의한 통증이 있고요. 그게 나타나는 곳은 기계적인 통증은 대부분 허리뼈, 몸의 한 가운데에서 양쪽 구별이 어렵게 나타나고요. 허리 통증을 기계적인 통증이라고 말하려면요, 우리가 앉아있는 게 힘들 정도가 되면 허리뼈가 아픈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허리뼈에 떨어지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허리뼈 자체의 통증인 경우에는 앉아있을 때 통증을 더 크게 느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경학적 통증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엉덩이 통증으로 있다가 점점 다리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때 더 불편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지 통증의 원인을 비로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다리가 신경이 눌리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걸을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보통 협착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걷다 보면은 협착 때문에 신경에 눌려 있어서 산소 요구도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다리 쪽에 허혈성 상태가 되면 저린 느낌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다리까지 불편하다 아주 심해지면은 발끝까지 불편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여서 엉덩이 통증이 다리 통증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이런 양상이다가 다리 통증이 오래 지나서 감각신경 손상 같은 게 생겨버리면은 다리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할 때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건 감각신경 이상을 동반한 거고 만성적인 상태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일 때 아파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엉덩이랑 다리랑 같이 아팠다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엉덩이는 안 아파졌는데 다리 쪽에 감각신경 손상으로 다리 쪽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협착증은 많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협착은 협착증 치료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눌리다가 실제로 협착 때문에 못 걷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리의 힘은 괜찮으세요. 그럼 신경이 내려가는 가지가 심각하게 눌려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 90% 이상의 환자들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은 그렇게 손상이 크지 않지만 못 걷습니다. 이 못 걷는 이유가 실제로 협착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와 동일한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나는 잘 걷는다고 하시지만 허리가 구부정하고, 나는 잘 걷는다고 하지만 다리를 벌리고 서 계시고, 나는 잘 걷는다고 하지만 보폭이 좁아지시고, 나는 안 아프고 만보 걷는다고 하시지만 몸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추세적으로 보행이 흔들리시게 되고 보행 패턴이 비정상으로 나타나시게 되면 수술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증은 협착증 치료에서 수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추세, 2개월,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추세적으로 내 몸이 힘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아프고 오늘 덜 아프고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내가 30분 걷다가 20분 걷게 되고 내 활동량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나빠질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밖에 없습니다. 결국 척추도 힘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통증의 양상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생활 습관에서 내가 뭐가 더 힘든지, 내가 뭐가 더 아픈지를 찾아서 그 동작을 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상처가 날 때 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안 비비는 겁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상처를 계속 비비거나 상처를 계속 비비면서 연고를 바르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겠죠. 현명한 행동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처를 안 비비면서 허리를, 내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활동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은 그때는 생활습관 교정과
허리 쓰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코어 강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어에 대한 인지가 훌륭해지면은 똑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허리 쓰는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통증 치료에서의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세계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어 인지 프로그램입니다. 코어 근육을 잘 인지하면서 환자분들께서 똑같이 움직이지만 허리를 적게 쓰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실은 이게 바른 자세 요체입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 방향을 교육까지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내가 자세가 얼마나 바른지 재활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허리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리 통증은 초기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내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내 심각하게 아픈 게 아니더라도 내가 코어를 잘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받아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